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리한 제조업 단백질을 SDS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 목표는 SDS 페이지의 원리를 이해하며 이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 및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장균에서 GST 퓨전 프로틴을 발현시킨 뒤 세포를 파쇄해서 현다객을 얻고 글루타사이온 비들을 이용해서 GST 퓨전 프로테인만을 풀다운했는데요. 원하는 단백질이 잘 발현되었는지 그리고 원하는 단백질만 잘 분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디텍션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SDS 페이지와 웨스턴 블럿이 있습니다. 웨스턴 블럿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고 오늘은 SDS 페이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DS 페이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페이지의 개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 일렉트로포레시스의 줄임말인 페이지는 일렉트로포레이틱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단백질이나 핵산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일렉트로포레이틱 모빌리티는 전기 영동 시의 각 단백질의 이동도를 뜻하며 이는 단백질의 구조와 크기, 전하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젤에서 샘플을 넣을 수 있는 요철 같은 부분을 웰이라고 하는데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의 단백질 샘플을 로딩하고 전류를 흘려주면 플러스극과 N극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에서 샘플의 반대 전하의 전극을 향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샘플인 경우에는 플러스극을 향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은 아크릴아마이드가 크로스링커인 비스아크릴아마이드에 의해 비가역적으로 중합되어 생긴 젤이며 아크릴아마이드의 중합은 암모늄 펄설페이트와 티미드에 의해서 촉매됩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아크릴아마이드 사이에 비스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가서 크로스링킹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펩타이드가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 형성되며 이 구멍의 크기는 크로스링커와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의 퍼센트에 따라서 분리 가능한 단백질의 크기의 범위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퍼센트가 높을수록 더 작은 물질의 분리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SDS 페이지란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를 지칭하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DS가 들어간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이 사용됩니다. 아이오닉 디터전트인 SDS를 첨가해서 단백질의 폴딩을 풀어주고 단백질 고유의 찰지를 없애줌으로써 단백질이 구조나 전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분자량에 따라서만 분리되게 됩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네거티브 찰지를 띠고 있는 SDS가 프로틴을 코팅해서 모든 단백질이 네거티브 찰지를 띠도록 만들어줍니다. 젤뿐만 아니라 샘플 로딩 버퍼에도 SDS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샘플 로딩 버퍼는 SLB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이 버퍼는 단백질을 디내추레이션 시켜서 SDS 페이지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표와 같은 요소가 들어가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SDS는 단백질이 음전하를 띠도록 만들어줘서 플러스 전극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단백질의 스트럭처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깰 수 있는 베타 멀캡토 에탄올을 첨가합니다. 또한 샘플이 웰 밖으로 퍼지지 않고 가라앉도록 하기 위해서 글라이세롤을 첨가해주며 샘플이 전기 영동되는 정도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이로 브로모페놀 블루가 사용됩니다. SDS 페이지뿐 아니라 2디멘셔널 젤 일렉트로포레시스, 네이티브 페이지, 자이모그래피 등 다양한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2디멘셔널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는 말 그대로 단백질을 2차원 평면으로 전기 영동하는 방법입니다. 단백질을 먼저 아이소 일렉트릭 포인트에 따라서 1차적으로 선형으로 분리한 뒤 분자량에 따라서 평면으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네이티브 페이지는 단백질을 변성시키지 않고 단백질의 고유한 전하에 의해서만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연적인 단백질 구조나 서브 유닛 간의 인터랙션,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유지한 채로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백질이 그 크기에 따라서 분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올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이모그래피란 하이드롤라이틱 엔자임을 디텍션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기질을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에 첨가해서 그 기질이 전기용동되는 단백질에 의해서 분해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험할 SDS 페이지는 버퍼 조성이 다른 두 개의 젤을 사용합니다. 스태킹 젤과 러닝 젤을 사용하는데 스태킹 젤은 말 그대로 시료를 쌓는 역할을 해주는 젤입니다. 단백질들이 웰에서부터 러닝 젤에 들어가기 전까지 같은 출발선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다가 시료가 러닝 젤에 도달하면 단백질은 각각의 분자량에 따라서 분리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핵심은 pH입니다. 전기용동을 위해서 아크릴아마이드 젤은 러닝 버퍼가 담겨있는 탱크에 잠기게 됩니다. 이 러닝 버퍼에는 클로라이드 이온과 글라이신 이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온이 단백질의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라이신 이온은 음전하와 양전하를 동시에 띠고 있는 양쪽성 이온입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는 중성이기 때문에 스태킹 젤의 pH 6.8 같은 낮은 pH 조건에서는 전기장을 걸더라도 거의 이동하지 않습니다. 반면 Cl-의 경우 낮은 pH에서도 이동성이 굉장히 빨라서 상대적인 이동 속도가 Cl- 단백질, 글라이신 순이 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Cl-이온과 글라이신 이온 사이에 축적돼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빠른 이동 속도의 클로라이드 이온과 느린 이동 속도의 글라이신 이온 사이에 매우 높은 전위차가 형성됩니다. 이런 전위차는 단백질의 이동 속도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생성된 전기장과 낮은 아크릴아마이드 농도로 인해서 단백질들은 분자량과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속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편 러닝젤은 pH가 8.8로 높기 때문에 글라이신이 완전히 이온화됩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적인 이동 속도가 클로라이드 이온, 글라이신, 단백질 순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Cl-와 글라이신 사이에서 형성됐던 높은 전위차는 사라지고 단백질은 자신의 분자량에 따라 다른 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높아지는 것도 단백질의 이동 속도 차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기용동한 페이지 젤에서 어떻게 단백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젤에 있는 단백질을 멤브레인으로 옮겨서 항체를 이용해 잡아내는 웨스턴 블럿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젤 자체를 스테이닝하는 방법인 쿠마시 블루 스테이닝, 폰슈 스테이닝, 실버 스테이닝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할 방법은 쿠마시 블루 스테이닝입니다. 쿠마시 브릴리언트 블루는 애시딕 컨디션에서 베이직 아미노애시드인 알지닌, 라이신이나 아로마틱 링을 갖는 아미노산과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반데로왈스 포스를 통해서 결합하는 다이입니다. 이 결합으로 인해서 다이의 흡광도가 바뀌어서 갈색에서 진한 청색을 띠게 됩니다. 지금까지 SDS 페이지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SDS 페이지젤을 만들고 단백질 시료를 전기용동한 뒤 쿠마시 블루 스테이닝을 통해 단백질이 제대로 인덕션 되었는지 그리고 풀다운으로 원하는 단백질만 잘 분리되었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